예, 저 2부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김정식 씨, 또 청와대 운영자 청와대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가 좀 딱딱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이후엔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저희가 어떻게 뭐 인연이 되고 뭐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잠깐 그 이야기 좀 하세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사실은 여기 정식이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방송만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그런 방송인이었는데 그래도 정식이가 또 저랑은 또 다르게 또 많은 포부와 이런 좋은 이 상상력을 더해서 저한테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이 기존에 이 우리랑 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활동을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식이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냥 저 혼자서 하는 그냥 1인 방송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정식이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뭐 행사도 하고 뭐 지금 뭐 저희가 홍대에서 대학로에서 이런데 PKC도 했었고. 그 조직 이름이 뭡니까? 오프라인 조직 이름은? 저희 세상을 움직이는 청년이라고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럼 줄여서 뭐라 불러요? 세움 청년인데. 세상을 세움 청년이네. 예. 근데 그게 아직 가칭 같은 거라서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꿀까 그런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 홍대 앞에서 뭐 주말마다 이렇게 하세요? 저희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요? 예. 몇 시에 하세요? 저희 보통 4시, 5시부터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시간 반 정도요? 네. 어디서 하십니까, 홍대 앞에? 거기. 9번 출구랑 8번 출구 사이에서. 저기, 사실 처음부터 그걸 해야지라기보다는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둘 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간헐적으로 몇 번 나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저는 이제 매주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유튜버였으니까 취재도 하면서. 근데 제가 이거를 국민들을 깨워내는데 되게 한계가 있다. 깨워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 보수 진영을 더 고립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기 사실 거기 100명, 200명 모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누가 연설을 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무슨 일반 대중들한테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명, 4명 소규모라도 이 그냥 아예 다른 번화가 같은데 나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뭐 정식이도 분명히 거기에 같이 아이디어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에 이제 몇 명쯤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나올 때는 뭐 적게는 7명에서 많을 때는 뭐 10명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제 저랑 이제 청와대는 고정으로 거의 나오고 다른 친구들은 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피켓팅만 하는 겁니까? 1인 시처럼? 네, 그렇게 하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집회 신고를 안 하고? 집회 신고를 하고 합니다. 하고 해요? 그래야 되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참 제가 청와대한테 맨날 그래요. 야, 우리 이거 1년 전에 했으면 진짜 돌 맞았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저희가 막 말을 하고 이러면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힐끗 봐요. 좀 약간 소심하게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따봉도 날려주고 가고 지나가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인정 막 이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막 저희한테 손가락 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제 상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소리 크게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시 이제 좋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곳곳에서 더 많이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큽니다, 요즘에는. 예, 저는 이분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적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실천과 변화를 도모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주변과 이렇게 벽을 친 채 너희들은 내 주장을 왜 안 따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뭐 그분들 사이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할지 모르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수의 외연 확장이나 변화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자각이 되어서 그걸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건 대단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한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그 큰 차이죠. 처음에 나갔을 땐 좀 창피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제가 뻔뻔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할 때 이제 피켓을 저희가 이제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업체에다 이렇게 맡겼어요. 네. 맡겼는데 그 사장님이 막 지금 대통령 안 좋은 얘기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문반대 이러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반응도 좋고 생각보다 호응도 좋아서 지금은 더 힘 많이 받아서 여러 군데서 진짜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습니다. 저기 분명히 길거리, 홍대 거리에 지나다니는 친구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을 거고, 심지어 뭐 정당 이름은 과연 알까? 그러니까 내가 뭐 무시한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이름 잘 모르는 친구들 참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야 뭔가 변화를 일으킬까? 되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 그리고 뭐 일자리 정부하겠다. 일자리 투자금으로 많이 뭐 54조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서 비핵화 얘기했지만 전혀 지금 비핵화되지 않고 김정은 정권 유지한 뭐 그 정도의 되게 단순한 사실들이잖아요. 그걸 단순히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 만들어주는 거가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요령 있게 저희가 일부러 횡단보도 가까이서 하고 있거든요. 왔다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귀로 들으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그 고루한 보수의 방식에서 장소나 이런 어떤 이 자신을 알리는 방식의 변화가 작게 변화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볼 때 큰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앞으로 그 우리가 이 앵그리 블루 무브먼트를 하면 그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로 그쪽에서 좀 참가를 해서 같이 좀 할 생각은 있어요. 저희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도와주는 게 같이 공동 주최지. 물론 돈은 우리가 낼게요. 사실 처음에 할 때 제가 호기심에 갔었습니다. 취지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너무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소장님 악수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청년들하고 악수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솔직히 뭐 누구하고 악수했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진정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문 정권을 무도하게 이제 북한과의 저런 거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부분을 저지시키려면 분노한 이 중간층에 광범위한 사람들이 과거 같으면 촛불 시위 같은 보수의 주도의 촛불 시위에 가담을 해야 저 정권이 무너지고 안 그러면 선거에서도 패퇴시키지. 그러지 않고 지금 이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모이는 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지만은 그분들 방식과 주장으로는 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나는 봐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외연 확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앵그리 블루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순수하게 유튜브로만 했잖아요. 한 4일 홍보했어요. 유튜브로.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내가 평소에 뭐 사람들을 엮고 다니고 만나고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도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한 500명 정도 오면 성공이다 했는데 2,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온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집회에는 처음 온 분들. 그건 뭔가 하면 그 나이 되시도록 집회를 처음 왔다 하면 이런 일에 웬만하면 안 났을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분노해서. 그게 김정은 방남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의 상투적인 주제였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도 이제 나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끌어내려면 그 두 분이 하시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이 청년 운동 그리고 앵그리 블루 무브먼트 같은 이런 부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색깔을 드러내고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로 다 나올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된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뭐 나는 내가 이걸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주도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같이 주체적으로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집회의 새로운 모양과 방향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공감을 해요? 아,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할 때 가끔씩 좀 그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가끔씩 느낄 때가 있는데 느끼겠죠. 예. 그럴 때가 뭐냐면요. 저희도 문화생활을 가끔씩 하는 영화를 봅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본 영화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경찰들이 이제 예능감 있게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내용이 뭐 재밌고 좋은데 정말 한순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약 범죄자 이름이 이무배이거든요. 이무배인데 그 자음이 하면은 이응 미음 비읍이잖아요. 근데 이 이응 미음 비읍 이 자음이 적혀 있는 것을 경찰이 보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예. 이응 미음 비읍이 예. 이렇게 이명박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무배는 뭐 쥐새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정치에 좀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홍대 거리에서 피켓 시위 이런 거 해도 이런 영화에서 뭐 1000만 관객 이런 거 보고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좌파들은 저렇게 대형 문화 활동에 문화 활동에서 영화에 파고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우파들은 광화문에 고립된 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정말 절망감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대중성을 가지고 외연을 확장해 갈라 하면 그것이 이 이데올로기나 이런 생경한 주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감성이나 문화로 포장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럴싸한 다수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좌파들은 그게 이제 이 과거에 무슨 뭐 루카치 혁명 이론 같은 것처럼 상층부의 이런 이념과 감성을 장악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밑으로 퍼뜨리면 그것이 나중에 대중화되면 결국 좌파가 이렇게 집권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되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 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남북 문제 10년 전만 해도 평화협정이라면 빨갱이고 간첩이었어요. 종전선언 말도 꺼내지 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 손을 들 때까지는. 근데 이제 종전선언은 전쟁하지 말자는데 왜 지랄들이냐. 평화협정 그래서 둘이가 평화롭게 산다는데 왜 그런데 불과 1, 2년 전부터 그거 서명을 1000만 명이니 무슨 종교단체님 시켜서 길거리 봤더만 이제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봐요. 이거를 거부감 없이 그냥 사람이라는 게 자꾸 듣고 보고 하면 어느 순간에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국에 온다 하면 당연히 사과하고 청산해야 될 게 해결되기 전에는 와서는 안 된다는데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리고 김정은이가 무슨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에서 소탈하고 뭐 젊은 애가 예의도 바르다 뭐 똑똑하다 생각보다 이런 걸 퍼뜨리면서 거부감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지게 되면 솔직하게 말하면 대중을 장악하기가 어려운 그 촛불이라는 것도 일종의 사기극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의 분노를 문화적으로 자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게 최순실 뭐 딸 정유라가 말 타고 들어간 거는 문제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게 문제면 그 비슷한 문재인 딸이 왜 저런 식으로 가서 국제학교에 가느냐.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경호해 준다고 12명이 30억 쓰면서 나가 있다는데 그걸 또 거짓말로 마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손혜원이가 저렇게 집을 막 몇십 채씩 사재 끼고 투기를 하는 거를 목포 개발이라고 사기를 치고 저가 아버지를 자익운동을 했는데도 독가 유공자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왜 분노하지 않지? 그렇죠. 그 김태호가 민간인 사찰도 하고 문재인이가 자기가 관계된 부부가 관계된 한마디로 대권 여론 조작에 관여했는데도 왜 조사도 이런 대상으로 되지도 못하지?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쪽은 범대중 조직을 통해서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같은 조직을 통해서 쫙 퍼뜨려서 기본 동원력이 있어요. 그 기본 동원력이 민노총이 조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00만이 돼간다잖아요. 정교조까지 합치면. 거기에다가 무슨 한국에 무슨 사상 자체가 친북이거나 종북이거나 이런 사람도 수십만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반계 지원 각종 조직까지 합치면 기본으로 한 2, 300만 명이
거기에 동원이 될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지역성에서 호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쪽은 제가 한국당에 몇 번 강연을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매주는 안 하겠다. 말 안 하겠다. 매달이라도 한국당이 주도해서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해라. 문재인의 지금 퇴진시킬 거리가 얼마나 많냐. 그래갖고 너네들이 지구당이 253개니까 100명 동원하면 기본 25,300명이다. 처음엔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면 10만 명 넘어간다. 그러면 주변에 몇십만 명이 더 와서 합치면 4, 50만 명이 될 수 있다. 400명씩만 동원하면 돼, 한 달에 한 번씩, 1년간. 다음 총선 전까지. 엄두도 안 나요. 네? 그게 원인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저 정권이 죽을 쓰고 어떻게 해서 대선에 이겼다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선 보수 정권이 또 실수할 거야. 이명박 박근혜 들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또 감성을 자극하고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가 망했다라고 하고 들고 촛불 들면서 그것이 순식간에 한 몇십만 명 확장되면 그 다음에 또 탄핵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정권을 나는 유지 못해 갈 거라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아니 자기가 생각을 못하면 따라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방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보수가 한국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범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풀뿌리로 땅에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뭐 나이 드신 60, 70대 분들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이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런 부분을 때로는 지키자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문정권이 잘못할 때는 규탄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쪽은 분명히 엄청난 자기들의 동원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문재인 집권으로 그 동원 조직에 기름도 치고 휘발유도 넣고 한마디로 점점 강화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존의 보수라는 것이 관변 조직 비슷하고 돈이 들어가야 좀 움직이고 이런 관변 단체들, 동원 단체들 정도만 있다가 그거 다 증명됐잖아요. 네. 우리가 아니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지금 뭐 정렬 가진 뭐 한 4, 5만 명의 태극기 핵심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확장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보수가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아도 유지가 되겠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걸 하려면 보수가 나름대로 이런 보수의 가치에 대한 문화, 감성, 정서 등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집회하는 방식, 또 집회할 때 또 여러 가지 형태, 주도하는 사람의 또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예, 저는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 청년 정치, 뭐 청년 뭐 할당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이 하는 이유가 청년들한테 지지율이 별로 안 높으니까. 근데 저는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게 청년들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주는데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무슨 청년 정치인 이런 게 아니라 청년 유권자들에게 좀 호감을 받는 그런 좀 감성 건드리는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뭐 국회에 있는 뭐 당 행사나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청년 정치 여기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정치를 잘 못할까? 왜 그들은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지만은 정작 자유한국당의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올리는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끼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뭐 누가 나보고 보라 해서 보니까 억투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때 뭐 60만 이래 가더만요. 그래서 나는 죽으라고 지금 한 3년 가까이 해도 34만인데 물론 뭐 내가 여러 가지로 뭐 내 고집을 피운 것도 있지만은 아니 저렇게 되면 나는 무능한 게 아니냐 순식간에 좀 회의가 좀 오더만. 그런데 내가 그걸 한번 억지로 누가 보여줘서 보기 싫은데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몇 가지를 보고 거기에 방식은 새로워졌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청산의 잘못된 보수의 형태들, 뭐 이 상투적인 적대감 형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당히 이게
만약에 보수 유튜버라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뭐 정치라는 코드도 뭐 본질적인 것도 아니지만 유머 코드고 뭐 이랬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잘못 가고 있다. 저래서는 안 된다 생각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뭐 자진해서 손 들고 그냥 나자빠져서 없어져 버리대. 그거 보고 뭐 느꼈어요? 아 저는 이제 그게 급격하게 그때 나 같은 자괴심을 좀 느끼게. 네, 저도 당연히 느꼈죠. 우리가 그래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이유가 뭐 우파, 뭐 정치를 표방하고 나타난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슈를 표방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층들한테 막 호응을 받는 그런 또 가끔의 그 우파적 메시지가 뭐 저는 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안 좋게 생각한 것은 너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저격 이게 참 저런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도 배울 거는 또 있지요. 뭔가 하면 순식간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볼까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은 도대체 뭘 좋아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지만은 솔직히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나는 이게 뭐냐 이 타블로이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설치는 세상이 그게 오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래 확산이 많이 돼. 우리 어릴 때 보면 삼류 잡지가 있었어. 썬데이 서울, 무슨 뭐 주간 경향 뭐 이래갖고 뭐 여자들 가운데 반쯤 벗고 있고 그거 보면 뭐 동네 형님들마다 안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냐? 그건 진짜 안 봐도 아무 상관없고 보면 정신적으로 좀 머리만 이렇게 타락시킬 내용들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지. 거기에 반해서 뭐 시사, 월간, 정통, 월간지 이런 거는 강제로 강매해서 보지. 비전 주고 사는 사람은 한 1000명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과 이 테크닉은 이렇게 좀 진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술집 같은 데 가면 달력에 보면은 그 여성의 야한 사진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딱 건드리니까 확 이렇게 확 따라오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여기서 좌절감을 안 먹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 윽튜브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 유튜브 수입 순위의 8인가 그렇게 됐대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그 사람 방송을 본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저는 그 사람 영상을 뭐 꾸준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게 계속 되다 보니까 보면은 굉장히 약간 보수주의적이고 약간 우파적인 그냥 그런 시각에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사실 보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거를 한국 보수 정당이 끌어들이지 못할 뿐이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보수주의적 우파 세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명쾌하고 좀 시원하게 잘 말을 해서 그 부분이 뭐 약간 혐오를 조장했다든지 뭐 여혐남혐이라든지 네, 본인의 뭐 개인적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못된 건 있지만 그런 쪽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국 보수 정당에서 많이 배워서 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그 사람의 컨텐츠 자체를 보면서 이건 완전히 나빠라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들도 좀 저걸 보고 대중한테 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보수 정당이 지금 20대 남성들이나 20대 같은 경우 사실 여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왜곡돼 있죠. 지금 이렇게 문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상당히 보수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피해자라는 자가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정권이 말로는 20대들을 갖다가 포용한다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끼기에는 무슨 입시나 백력이나 취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무수한 증거들 속에서 그거는 뭐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형성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남성은 또 거기에 이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한국당이 이런 부분을 왜 배나하는 자신들의 가치에 담아내지 못할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저 당의 구조에서 누구도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정당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항시 존재하고
거기에 또 개인적인 이해가 나아져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이고 그 정당에서 당뇨를 하고 일하고 거기에 상근자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직장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내가 뭐 그럼 우리 당에서 그런 복잡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일도 아니야. 그리고 개별 의원들을 보면 내 뭐 당에서 맨날 오라 가라 하는 것도 귀찮고 뭐 이것저것도 귀찮은데 내가 일단 내년에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거기에서 왜 신경을 쓰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열어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표적으로 반짝했던 게 홍카콜라인데 홍카콜라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흉내를 냈지. 홍카콜라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확 번지는 어떤 새로운 컬러나 색깔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흉내를 냈는데 그 정도라도 안 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거기까지는 갔는데 거기가 이제 한계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당은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무슨 유승민이가 개혁보수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제일 먼저 주장했던 한 7, 8년 전인가 그 다음에 신보수 무슨 가치 무슨 이렇게 보수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진정성이 있게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좀 주장하다가 그 다음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를 갖다가 한 두어 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 아까 그렇게 그 젊은 문정부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당에 마음을 안 주는 이유가 저는 한국당의 그 고질적인 그 기득권 이미지, 권위적인 이미지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쇼통이라도 소위 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배지 달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한나라당 때 그런 류의 분들로 그 공천을 주지 않았을까? 당시 대표였던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예.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해. 탁현민이를 요즘 업자 됐잖아. 비서관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한국당이 탁현민이를 데리고 와가 쇼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능력이 탁현민 행정관 정도의 능력이면은 당연히 한국당에서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 지금 관심 없고 선거 임박해가 또한 서너 달 되면 서너 달 전에 홍보 전문가 영입하고 또 청년들 뭐 영입했다고 또 후닥닥닥 급조했다가 선거 끝나면 또 다 집에 가고 또 그럴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참 우리가 나무를 보고 사람이 되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패도 나무가 사람이 안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되겠냐, 때 서다 이렇게 주말에 뭐 데이트도 하고 술도 먹을 시간에 영화도 볼 시간에 이거 들고 서 있으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고 회의도 오고 하는데요. 근데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 무슨 컨텐츠나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끈덕진 힘이라고 나는 봐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신념이 기반이 돼야 지속성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자기라도 확실히 믿고 미쳐버려야 돼. 그래서 미치면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방향이 옳다 생각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집회할 때 제목과 뭐 이런 구호나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스타일로 만들어가고 하고 내가 그래서 이 집회할 때 무슨 보수 집회할 때 가면 음악이 좀 요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집회할 때 정말로 홍대 앞에 버스킹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 데려갖고 저도 그 생각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건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료는 내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홍대 앞에서 잡아서 와서 집회할 때 좀 세우고 그래서 집회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문화로 한번 채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난번에 나는 그래도 뭐 내식의 자각이라는 게 아재가 자각해봤지 않지만 그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안 세우고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각자 올라가서 자기 이야기 좀 해봐라. 만민 공동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집회 전체 보면 뭐 앰프도 행편 없었고 여러 가지 불씨를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새로웠다, 아주 즐거웠다 해서 만족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보태져 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내가 그것이 다음번에 만약에 뭐 3,000명에서 5,000명, 10,000명 이렇게 번져가면 어느 날 그게 프랑스 노랑조끼니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흐름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걸 계속 고민을 좀 해봐요. 사실 버스킹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식이나 나나 기타라도 좀 잘 치고 이랬으면 훨씬 더 진짜. 호응을 많이 받을 텐데. 건반이라도 좀 치면 좋을 저희 가끔씩 텐데.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리고 소장님 이 얘기는 정말 또 꼭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아까 소장님도 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뭐 답답하다 뭐 안 바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하셨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인을 욕하기 전에 여기 보수 진영에 있는 아니 뭐 중도까지 그런 국민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뭐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다 갑자기 누가 한 명 나타났다고 막 환호하는 그런 현상이라던가 나도 뭐 그거 혐오스럽더라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5.18과 관련한 어떤 모 박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뭐 이런 이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유권자들이 이러니까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정치하겠다는 그분들도 그 수준에 맞게끔 되는 거구나 해서 뭐 정치는 일방적으로 욕할 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옛날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선거 나갔다가 하도 시달려서 시골에 나갔다가 그래서 마지막 날 에라 선거운동 하지 말고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골목에다가 마이크 걸어놓고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인 욕하지 마라. 내가 선거해 보니까 정치인 욕할 거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들 수준이 정치인 딱 수준이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 듣고 돈 쓰고 다니고 밥 사고 술 사고 엄청 했어. 불법 선거운동. 이렇게 안 하면 선거운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 욕할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 TV 정치인 나오면 욕도 하지 말라고 내가 선거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지. 근데 정확한 일치, 그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특히 보수의 유권자들이나 지지층들이 대우각성을 하지 않으면 나 이번에 한교안이가 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세론이다 하고 이렇게 쏠리는 부분에 내가 그 황교안 뭐 그런 부분을 비판하면 황장수 또 무슨 회원이나 무슨 지지층 구독자들이 에이 저거 황장수 황교안이 욕하네 뭐 이런 또 빠지고 내가 나한테 득될 일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지. 사람이 자신의 유불리로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도 한 600명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럼 당연하니까 나도 많이 떨어져 가고 욕도 먹어요. 내가 조금 쌓아놓으면 하룻밤에 입으로 또 닦아먹고 이런데 그러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지. 대중에 영합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비판 좀 했다고 그걸 또 구독 취소 누르는 그 심리도 너무 신기하지 그럼 않아요? 왜 구독 취소를 그냥 조용히 하면 우리가 구독 취소했는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댓글로 적어요. 나 당신 구독 취소했어. 기분 나빠서. 그래갖고 이제 상처를 좀 주겠다. 근데 뭐 그거 많이 하라 하시오. 내가 또 그렇게 큰 소리 치지. 그래서 이게 보수의 대중들이 보수가 뭔가를 좀 적어내시오 하면 한국 국민들 중에 보수가 뭔가를 적어내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뭔지. 그러니까 아예 내보고 보수 이름 쓰지 말라고 보수라고 말하면 우파라 하라고. 그 보수가 맞아. 정치적인 정치학적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왜 보수라고 쓰느냐. 자유 우파라 쓰라 어쩌라. 그런 소리는 좌우 방향을 갖고 같이 이걸 논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사상을요. 그럼 보수는 처음부터 이 보수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인 게 50년대 말이요. 그전엔 보수라는 말도 잘 없었다고. 그래서 보수를 보수라고 해야지 뭐라고 한다고 이름이 달라지냐. 그럼 보수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기득권이 그렇게 보수를 나쁘게 만들었으면
그 보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뭔가를 어렵더라도 그걸 설파하고 싸워야지. 자기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말만 바꾸고 용어적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건 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내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일이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새로운 보수 운동에 대한 각오들을 좀 한번 김정식 씨부터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정말 늘 이제 어른분들한테 많이 듣는 게 꾸준히 해라. 너네 가는 길 틀리진 않았다. 근데 정말 많이 좌절도 할 거고 실망도 할 거고 그러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너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라고 주변들에서 다행히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도 이제 같이 동지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 한번 진짜 가보자. 우리가 틀린 일은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그런 집회를 하자고 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자.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이렇게 우울이나 이런 게 많냐. 너무 지금 다들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늘 요즘에 주변 분들을 만나면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파 분들을 만나면은 너무 이쪽 뭐 SNS, 페이스북, 유튜브, 뭐 트위터 다 보수 우파적 성향을 가진 그쪽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만 너무 심리적 의존감이 되게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깥 생활을 안 하고 왜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방 안에만 갇혀 있고 이쪽 사람들 만나지 않을 때는 되게 외롭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혼자 고립되는 게 되게 심한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깥에서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바깥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거라든지 좀 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동지들이 저희가 무슨 모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 활동을 보고 나도 저기 옆에 가서 도와줘야겠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그냥 말도 없이 막 나타나가지고 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기 여의도 바닥에 기웃거리는 그런 청년들보다 정말 순수하고 정의로움으로 많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능력이 좀 더 갖춰진다면 그런 정의롭고 순수한 친구들이 이 제도권에 진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데 뭐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좀 포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아주 두 분 다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반듯한 젊은 분들을 뵈서 반가워요. 네. 저도 뭐 제가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거론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가면 어느 시점이 오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꾸준히 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